사회생활 수십 년,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인데도 유독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 앞에서는 맥을 못 출 때가 있습니다. 자네는 그게 문제야. 나이 먹고 왜 그렇게 예민해? 웃으며 넘기긴 했지만 퇴근길 내내 마음이 복잡합니다. 밤에 누우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무한 반복되죠.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며 이불을 걷어차기도 합니다. 이런 경험, 당신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. 우리 뇌 구조 자체가 타인의 비난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들은 타고난 강철 신장일까요? 아닙니다. 그들은 뇌에 들어오는 기분 나쁜 말들을 무해하게 걸러내는 마음의 필터를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. 오늘 그 필터를 어떻게 장착하고 활용하는지 뇌과학의 원리를 통해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남의 말에 당신의 소중한 밤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겁니다.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뇌의 속도입니다.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는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겉부분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감정뇌는 단 0.04초 만에 비명을 지릅니다. 반면 상황을 차분하게 분석하는 이성뇌는 0.3초가 지나야 겨우 잠에서 깨어납니다. 감정이 이성보다 무려 7배나 빠릅니다. 이성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얼굴은 화끈거립니다. 이건 고장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. 원시시대의 맹수를 만났을 때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도망쳐야 했던 생존 본능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.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건 이 감정뇌가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다는 뜻입니다. 하지만 이 부지런한 감정뇌를 조용히 잠재우고 느릿느릿한 이성뇌를 강제로 깨우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.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한 이유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. 그냥 막연하게 기분 나빠 라고 퉁쳐버리면 뇌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착각합니다. 이때 필요한 기술이 감정 라벨링, 즉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.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불쾌한 기분이 들 때 속으로 그 감정의 정체를 불러주는 겁니다. 아, 이건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무시당해서 생기는 수치심이구나.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 뇌는 감정 모드에서 분석 모드로 스위치를 전환합니다. 캄캄한 방에서 정체 모를 괴물을 보고 놀랐다가 불을 켜보니 그게 옷걸이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과 같죠. 만약 적절한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럴 땐 그냥 불쾌함 1단계, 2단계처럼 숫자를 붙여보세요. 그렇게 등급만 매겨도 우리 뇌는 즉시 분석을 시작하며 흥분을 가라앉힙니다. 이름표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무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. 상처는 언제나 나를 향한 화살이라고 생각할 때 깊어집니다.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갇히면 빠져나오기 힘들죠. 이때 뇌의 시점을 강제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자기 거리두기입니다.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을 영화 속 한 장면이라고 상상해 보세요.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상황을 중계해 보는 겁니다. 지금 철수 씨가 무례한 말을 듣고 당황하고 있네. 얼굴이 조금 붉어졌지만 잘 참고 있는 중이야. 이렇게 3인칭으로 관점을 바꾸는 순간 우리 뇌는 당사자가 아니라 상담사의 모드로 변합니다. 남의 고민을 들어줄 때는 명쾌한 답이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. 1인칭의 감옥에서 한 걸음만 빠져나오면 상대의 비난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.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. 결국 나만 참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. 아닙니다. 이건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. 이미 내 마음에 들어온 오물을 닦아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오물이 내 옷에 묻지 않게 우산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.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죠.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.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보통은 내가 뭘 잘못했지? 라며 화살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. 하지만 이제는
문장의 주어를 상대방으로 바꿔보십시오.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? 아, 저 사람은 지금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에게 배설하고 있구나. 저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남을 깎아내리는 성격이구나. 비난의 주어는 나였지만 그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. 누군가 당신에게 쓰레기 봉투를 건넸다고 해서 그걸 덥석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 받지 않으면 그 쓰레기는 여전히 상대방의 것이니까요. 상대의 말을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결핍으로 판독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지켜집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뇌가 비난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체질을 바꾸는 훈련입니다. 뇌는 근육과 같아서 자꾸 연습하면 변합니다.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. 가장 쉬운 연습은 감정이 요동칠 때 날숨을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.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8초간 아주 천천히 내뱉으십시오. 숨을 길게 내뱉는 행위는 우리 몸에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강제로 주입합니다. 이 짧은 10초의 호흡이 뇌 전체에 진정제를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. 몸이 안정되면 비로소 이성이 작동하고 앞서 배운 기술들을 쓸 여유가 생깁니다.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호흡을 3번씩만 연습해 보세요. 당신의 뇌는 훨씬 단단해질 겁니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, 감정에 이름을 붙여 뇌의 모드를 바꾸십시오. 둘째, 3인칭 시점으로 나를 멀리서 바라보십시오. 셋째, 문장의 주어를 상대방으로 바꿔 그 사람의 결핍을 구경하십시오. 마지막으로 긴 날숨을 통해 뇌에 안전 신호를 보내십시오. 타인의 말은 그저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. 그 진동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허락할지 말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댓글에 당신을 힘들게 했던 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.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. 당신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선명하게 읽어드립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